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는 게, 레미코는 열심히 나오는 물량을 보면 열심히들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거를 나르는 물량이 한정적인데 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비수기 때는 만약에 성수기 때 한 50차가 나가면은 비수기 때는 15대 정도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차가 한 10대 정도 있으니까 5개가 남으니까 좀 여유있게 좀 했는데, 겨울에도 좀 그러니까 5일까진 갔어요. 그래서 덤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새벽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는데, 겨울 되면은 거의 대부분 그냥 좀 늦게 나가고 그냥 저녁 오후 한 3, 4시면 일 끝났다 이제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밥 먹기 전에 일이 끝나네요. 아침 늦게 나오는데. 어느 댓글에 그게 있더라고요. 수입차 5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외람된 얘기인데, 차가 5돈에 맞춰서 외국 애들은 만들어요. 프레임이나 이런 거를 좀 거기에 맞춰서 엔진부터 해서 이게 모든 게 나오는데, 그런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산에서 만드는 국내에서 만드는 차는 어떠냐? 엔진은 5돈 맞아요. 근데 이제 장축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프레임이 좀 많이 보강돼 있죠.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짐을 많이 실으시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그런 게 돼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국산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제 차 같은 경우도 4년 돼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 녹나 있고 장난 아니에요. 솔직하게 진짜 이게 어떻게 1억이란 금액이 들어가 있는 차인지 현대 애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1억이란 금액을 들여갖고 차를 샀으면은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된 게, 아니 5년 딱 되는 순간 딱 봤더니 여기저기 녹이 자 이제 위에 나팔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안 돼갖고 이제 뛰는데 녹이 너무 심하게 나갖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입차를 어떤 차가 좋은 거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요즘 나온 차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메이커별로 이제 차를 선택을 한번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은 정말로 오일은 정말 좋은 걸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이나 벤츠나 볼보인데 좀 까탈스러운 데가 좀 볼보가 많이 까탈스러워요. 이제 어느 메이커에서나 이제 자기 브랜드 오일 안 쓰면은 AS 안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좀 그런데, 수입차들 그냥 제가 이제 지켜보건데, 옆에서 지켜보면은 새차 때부터 제대로 된 오일을 관리를 한 차들 보면은 주접을 안 떨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뽑기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진짜 뽑기 잘못했거든요. 저도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메이커를 보시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거에서 이제 얹을 수 있는 윙이나 여러가지 조건을 보신 다음에 현대 타타대우 요 2개 빼고 나머지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요 2개는요 정말 10년을 쓸 수가 없어요.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 좀 관리를 잘 하시면은
수명을 10년까지 지켜보셔도 충분할 정도로 그 내구력이 나와요. 근데 국산은 탑이 썩어 문드러지니까 10년을 쓸 수가 없어요. 뭐 완타까리를 하면 되겠죠, 가격이 싸니까. 근데 워낙에 약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 문짝을 뜯어보면요, 안 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제 보강돼 있는 걸 보면은 뭐 수입은 이만해요. 보강된 게 쫙. 국산은 그냥 잘란 요 얇은 것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좀 제대로 차를 쓰셨으면 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오일을 쓰시면은 그래도 좀 남들보다 오래 쓸 수 있고 하니까. 지금 나온 메이커들은 엔진들은 다 좋아요.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열이 높다 보니까 그 열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리고 이 컨테이너도 쉽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 하는데, 특히 뭐 이제 부곡이나 이제 부산 쪽은 좀 나은데, 부곡이나 뭐 인천의 이원, ICT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ICT 별명은 개시티인데, 왜 개시티나 이제 이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성강2 이제 새로 나온 것도 그렇고, 이제 성강2가 이제 꼬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동화 시스템인데 단발이든 4.5나 뭐 카고에다가 이제 개조해서 컨테이너를 싣게끔 되어 있는 차들. 왜 그러냐면 자동화이기 때문에 이 세팅을 컨테이너에 세팅을 해놔갖고 저희가 딱 그 스란한데 딱 서가지고 딱 하면 딱 맞게 내려와요. 근데 얘네는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대가리를 맞춰버리면 꼬리에 컨테이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이 딱 2명인가 1명인가 2명밖에 없는데, 그 알파 이게 A, B, C, D, F까지 막 이렇게 있는데 그 라인에서 뭐 1, 2, 3까지 뭐 하여튼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거 한 명이 한 대가 꼬이면은 그 한 명이 직원이 수동 조작하는데 뭐 적게는 10분에서 20분이 걸린다. 다른 것도 마치고 오느냐고. 그래 버리면은 뭐 그 라인 전체는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ICT 같은 경우에는 본선하고 같이 시대니까 워낙에 이제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 아닌데 워낙에들 많이 받아버리니까는 뭐 배는 와 있으니까 선정은 해야겠지. 선정은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지.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막 엄청나요. 그냥 무조건 본선 위주예요. 그러면 이 차들이 와서 대기를 하든 말든 그냥 알 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본선 위주예요. 본선. 그러면은 거기 와서 줄 서 있으면 위에서 TT가 그래요. 장비가 빨리 비키라고 본선 해야 된다고. 그럼 뭐 기본이 그냥 6시간 뭐 5시간 그냥 한량 없어요. 그냥 이원 같은 경우엔 더 웃긴 거는 장치장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포화 상태가 돼갖고 이제 본선이나 이런 깡통을 치우면 자리가 비면은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기예요. 그러면 ID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 컨테이너 할 때 쓰던 ID 카드거든요. 이거 갖고 계속 찍어야 돼요. 한여름에는 진짜 막 그 뜨거운 태양볕 거기에 줄 차 서가지고 거기서 계속 찍고 있어야 되고, 한겨울에 그 추운데 그냥 1-2시간 떨면서 그걸 계속 찍어야 돼요. 부곡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속도로 보면 부곡 들어가는 날개서부터 컨테이너 차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물량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줄 서면 자기네들이 인전 차로 인해서 하차를 못할 경우에는 차주한테 모든 걸 물어요.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 때문에 차주들이 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해결하려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나요. 차 수요가 그만큼 차가 없으면 가능하겠죠. 지금에서 한 차들이 만약에 줄게 되면은 지금 한 10분의 1? 뭐 진짜 한 10분의 1 정도만 살아남고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물동량 뭐 이거부터 해서 화주 운송비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차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는 반대죠. 물량은 10이고 일하는 차는 100대가 넘으니까 반대로 또. 그러니까 일할 차들은 많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말어 딴 차들 끼워. 뭐 딴 차들은 뭐 지금도 뭐 할부 많이 나간 차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는 어쩔 수가 없이 또 이제 저희만 힘들어지는 거죠. 계속 운전자들만. 근데 알면서도 또 새 차들 또 알면서 어떤 분들은 힘드니까 또 그냥 또 차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냥 무한궤도더라고요. 계속 돌더라고요. 그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죠. 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말로 우리들이 인전 앞장서서 우리들이 차에 대해서 많이 알으셔야 돼요. 이거를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내가 안 해도 누가 나서니까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발을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든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최대한 일할 때 이제 짬을 내서 전 댓글이나 이제 일하는 거나 이제 뭐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워낙에 이제 내용이 없다 보니까 뭐 솔직히 이제 비중이 없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거의 운수업 얘기 많이 할 거고요. 뭐 정비 이야기는 정비할 때 정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워낙에 또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뭐 여하튼 지금 그래서 이제 좀 그 정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비라는 게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려 그러면은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는 막 이게 좀 많이 이제 실제로 보여드리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제가 기름 만진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비 영상 찍을 때도 될 수 있으면 영상을 많이 남겨볼게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저 혼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올바른 길을 돌아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면은 언젠간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정말로 차가 고장이 안 나면은 올바른 길로 간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뭐 해서 나는 그냥
뭐 오일이고 뭐고 그냥 대충 하다가 야 1, 2년 안에 차 다시 팔고 새 차 끌래. 그게 몸이 편해. 그러니까 일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들이 원래 기본 10개면 한 15개씩 때리시는 분들, 12개씩 때리시는 분들, 옳은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플랜 B죠.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몸이 상해요. 다른 누구의 몸이 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몸이 상해요. 건강은 이런 상태에서 건강을 찾으려고 그러면요, 세상 없이 찾기 힘들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저는 담배를 제가 군대 갔다 와서 25살인가 24살에 담배 끊어서 지금도 안 피우고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폈고요. 담배를 딱 그거 인전 딱 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정말 담배를 끊으면서 많은 걸 얻었어요. 일단은 할 수 있다는 용기. 제가 남들이 그 힘들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한 번에 하니까는 아, 내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로 뭐 나는 하루에 3시간만 자도 충분해. 나는 뭐 2시간만 자도 충분해. 뭐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겠죠. 대다수가 잠을 충분히 자야지만이 가능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잠을 충분히 주무셨으면 해요. 잠은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제 뭐가 이제 되든 간에 일단은 몸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잠은 충분히 자고 비타민제, 이제 나이 드시면 이제 비타민제 먹어가면서 완전 할부 안 들어가면은 굳이 15개 안 해도 10개만 해도 되니까, 차 안 망가지면은 굳이 15개 안 하고 10개만 해도 되니까 좀 여유를 가졌으면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여유가 없으니까 좀 많이 힘든데,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면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보니까 나무밖에 안 보이죠.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하면 숲이 보이죠. 전체적인 플랜을 제대로 이제 다시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누군가를 이렇게 탓한다고 보기엔 좀 제가 봤을 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 나라 정치하는 누구 때문에 뭐 화물연대 들었는데 뭐 되는 거 없고, 뭐 여기 뭐 하는데 뭐가 없고, 뭐 하는데 뭐가 없고. 좀 남을 탓하면은 좀 그래도 남을 헌담하니까 좀 스트레스는 풀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바뀌는 건 없거든요. 뭔가를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본인 삶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 탓을 백날 해봤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남 탓을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먼저 변화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실제로 무언가를 하시더라도 좀 같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같이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좀 같이 이제 많이 무언가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보단 10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1000사람 정도가, 1000명 정도가 하는 게 더 그 효과가 더 좋으니까 저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두루두루 한번 행복하게 운전할 수 있는,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으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일에 대한 프라이드, 일에 대한 자부심, 일에 대한 퀄리티,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내 자식들한테 나는 운전할 수 있다, 운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것도 한 가지 직업이라고 이제 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트렌드가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해요. 우리 아버지 때나 이제 운전한다 그랬으면 와 이랬지만, 지금은 정말 다 하니까, 퇴직하고 이제 정할 거 없으면 이거 하고, 젊었는데 이렇게 할 거 없으면 다시 운전하고, 이러신 분들 운전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똑같이 앞을 가지만은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한번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하겠지만은, 이야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좀 많이 이제 서로 이제 정말로 이를 이제 끄집어 올렸으면 좋겠어요. 프라이드를, 그냥 퀄리티를 막 엄청나게 막 이제, 그게 제 꿈이에요. 그냥 저는 이제 이제 튜닝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사용차를 정말로 튜닝할 수 있는, 겉을, 외장을 튜닝하는 거 말고 실제로 그 엔진 퍼포먼스 쪽으로 해서 외국에 보면 드래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쬐까는 거 드래그 하는 거 말고 정말 이제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거, 이제 케이스웨이인가 뭐였더라, 하여튼 그런 거 이제 탁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짐을 싣고 언덕을 탁 같이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정말 우린 스피드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힘이잖아요. 사용차들은. 그러니까 힘으로 뭔가 이렇게 좀 정말 그런 거를 이제 여유있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전부 다 이제 해서 그런 경기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지켜보고, 이제 아들한테도 이제 애들한테도 이제 저게 내 차다, 이제 내가 만든 차다, 이런 좀 그런 게 있었으면 멋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차를 만지고 정비하시면은, 아버지가 딱딱 고장 났는데 딱딱 하고 나면은 되게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하부 작업하고 라인 이제 손으로 찝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부 작업 이제 그렇게 하면 라이닝 찝으면서 이제 타이어 이제 도립강 이제 타이어 이제 주부 타이어 이제 그 도립강 힐 벗겨가면서 이제 빵꾸 떼우면서 실제로 되는 거예요. 정비했는데 실제로 이제 딱 했는데 되는 거예요. 작동이 딱 되는 거예요. 기계가 딱 정말 그런 거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었어요.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하면 완성되면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되게 존경하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비를 배우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하이로 있을 때 막 이제 스카냐 이런 거, 이제 하이로 아시다시피 이제 잘못 때리면은 언덕을 못 올라가거나 아니면 먹통되거나, 그래서 이제 하이로 넣을 때 되게 애먹었거든요. 지금은 오토니까 다들 편하시죠. 예전에는 엔진 힘도 없지, 짐은 무겁지, 언덕에서 변속 잘못하면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이로라는 게 되게 무서웠었어요. 어렸을 때는 딱 하이 치고 난 다음에 얘를 언제쯤 넣어줘야지 이제 탄력이 안 죽을까, 변속이 허당을 안 칠까. 허당이 친다는 게 너무 빨리 집어넣어갖고 허당 치는 거예요. 기아가 하이로 못 올라간 상태로 집어넣어서 먹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다시 또 집어넣어서 1단부터 다시 2단부터 이제 다시 스타트 해야 하거든요. 언덕이니까 아예 서버려요, 차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이제 잘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많이 칭찬받고 했었는데, 여하튼 지금 리얼엑스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브레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 코너링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드럼이다 보니까는 이제 안가방이나 이런데 이제 뒤에 그 우리 이제 대우란다. 드럼 안쪽에 이제 가려주는 그러니까 안가방이나 이런 게 이제 미세하게 떠는 소리가 났어요. 데코를 이제 고속방지턱을 딱 넘으면 뒤에서 이제 약간 차가 뭐라고 그래? 짤랑짤랑 그래야 되나? 막 이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일단은 전혀 이제 그런 소리가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뭐 하여간 뭐 그냥 돈 들이니까 참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니까는 뭐 새 차 되니까 좋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눈물이 나요. 약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봐야죠. 그래서 좀 그거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저처럼 좀 이제 안전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뭐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쌍방 다 힘들어요. 100%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도 일단 무조건 사고 나면 피봐요. 그냥 무조건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제동력은 뭐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제동력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단은 되게 만족은 하는데 금액이 많이 좀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좀 많이들 봐주시고 그래서 저 혼자 해서 변할 세상이면은 옛날에 변했죠. 그게 아니니까 저 혼자 아무리 뭐 기술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내가 막 미래적으로 뭐 해서 어마어마한 기술이 있고 뭐 이걸 백날 뭐 그래봤자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내일 또 일하면 또 방송할게요.